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인도 유럽 조어로 바는 shine, 빛나다의 뜻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이것이 현재는 많은 단어들 속에서 보여주다, show의 뜻을 가진 어근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현대 영 단어에서 for,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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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자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상이 같기 때문에 그 의미도 빛나다 혹은 보이다, 보여주다입니다. 모든 사물은 빛이 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빛이 파장에 따라 이제 정해지는 색깔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빛나는 것과 이제 본다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와 관련한 단어들도 이제 모두 빛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for부터 살펴볼까요? 자, for 하면 이제 빛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제 베트남 쌀국수는 잊으시고요. 이젠 빛입니다. photo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photo는 사진인데요. 사진은 빛의 학문, 즉 광학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photo가 들어있는 단어들은 사진이나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photosynthesis, 자, photosynthesis 이 단어의 경우 바로 이제 빛 광자가 들어가죠. 이게 광합성이라는 뜻입니다. photo는 이제 light, 빛, synthesis는 합성, 통합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이제 분석해 보면 C는 함께, thesis는 put, place, 이제 놓다 두다라는 뜻이죠. 함께 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합성, 통합. 여기 이제 빛을 갖다 붙이면 광합성. 근데 광합성은 이 빛 에너지를 이제 화학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죠. So that they can grow through photosynthesis. 사람들도 이제 식물처럼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좀 덜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photogenic. 자, photogenic. 여기서 photo는 light, gen은 produce,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gen은 이미 다룬 바가 있죠.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이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C는 형용사형 어미, 그래서 합해보면 사진을 만들어내는, 사진이 잘 받는의 뜻입니다.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데를 보면 미스 포토제닉이라는 그런 상도 있었지요. 자, 활용예문 하나 볼까요? I'm not very photogenic. 자, 저는 사진빨이 별로예요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photograph. 자, photograph, 사진을 찍다 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photo가 사진이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photo는 이 photograph의 줄임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graph는 이제 쓰고 그리고 하는 그런 것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인데 어차피 쓰는 것도 이제 그리는 것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쓴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같은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런 의미를 상징화한 아주 간단한 그림인 그런 이른바 문자라는 것을 이제 그리는 것이니까요.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래피티라고 있죠.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는 그래피티라고 하는데요. 낙서 예술, 거리 예술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단어인데 어원은 이제 긋다,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그라피토의 복수형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시죠?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 유적의 이제 고대 장벽에 그려진 그런 문자 같은 것을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하여간 그런 그래프가 들어간 photograph, 이제 사진. 여기에 Y자만 붙이면 사진 촬영술이 되는데요. 발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photograph, 사진 촬영술은 photography입니다. photography, photograph, photography. aphotic. 자, 빛이 없는, 빛 없이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진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원을 알면 확실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A는 not, without의 뜻을 가진 그런 부정의 접두어인데 여러 번 나왔었죠. force는 light, 그리고 형용사형 전미어 ic. 앞에 이제 A까지 포함하면 이제 빛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햇빛이 닿지 않는 지역을 aphotic zone이라고 합니다. phosphorus. 자, phosphorus는 원소 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소 기호 P라고 표기하죠. 자, 인은 이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 force는 light, forus는 carry, 즉 빛을 실어 나른다라는 뜻인데 인화성이 크다 보니 이제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해서 이제 초록색 빛을 내기도 하지요. 사실 공동묘지 같은 데서 이상한 빛이 이제 막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보고
뭐 홀령이니 귀신이니 하면서 뭐 무서워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동물의 뼈나 목재의 인 성분이 공중을 떠다니면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도깨비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인의 한자어가 도깨비불인입니다. phantom, 유령, 홀령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원래는 철자가 F-A-N-T-U-M, 그런 phantom이었고요. 환영, 비현실을 의미하는 단어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자도 의미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빛에서 시작한 단어이고요. 빛이 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뭔가 예사롭지 않게 빛이 나면서 몽환적인, 환상적인 것에 쓰이다가 결국 이제 비현실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즉 유령, 홀령 같은 단어가 된 것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팬텀이라고 하면 어릴 때는 이제 팬텀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던 이제 팬텀기를 반납하면서 미국에 우리도 이제 몇 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방성금 30원씩 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댐 성금도 냈던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세금을 많이 냈네요. 하여간 오페라의 유령이 히트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팬텀 하면 The Phantom of the Opera 해서 오페라의 유령이 생각이 났고요. 요즘은 팬텀 하면 팬텀 싱어가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는 롤스로이스 팬텀이 떠오르는 날이 올까요? 판타시. 자, 판타시도 그래서 보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것, 즉 공상, 환상, 몽상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도 이제 기분 좋은 공상이나 이제 상상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타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라는 그런 이제 판타지 애니메이션이 뭐 대단히 감동적이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환상 속으로 in the fantasy를 이탈리아어로 그대로 옮기면 넬라 판타지아가 됩니다. 세라 브라이트만의 이제 환상적인 목소리가 이제 돋보이는 그런 유명한 노래죠. 이 판타지아를 글자만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판타지아라고 해서 환상곡이라는 뜻이 됩니다. fancy. 자, fancy 제품이라는 말을 하죠. 웹스터 사전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취향이나 상상에 어필하는 그런 디자인 소품을 의미합니다. fancy, 공상, 상상이라는 의미고요. 자, 우리말로는 fantasy와 비슷하긴 하지만 영어로는 그 사용처가 다르죠. 그 구분은 우리가 어차피 이 두 단어를 이제 영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설명은 뭐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엔 아트박스 하면 바로 이 팬시 소품이 떠올랐는데요. 요즘에는 이분이 떠오르죠.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fantastic. 다음 단어는 fantastic입니다. 갑자기 내 핸드폰에 카메라가 켜졌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인류 최고의 미남으로 한때 회자되었던 사람입니다. 환상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에서나 이제 존재할 것 같던 그런 멋진 장면을 보면 우리는 fantastic하다라고 말합니다. fantastic. 상상의, 환상적인, 기가 막히게 멋진, 이미 잘 아시는 단어죠. 자, 이처럼 fantastic하게 맛있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이름을 붙인 대표적인 상표명이 있죠. 바로 환타입니다. 자, 한글로는 F 발음을 이제 표시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환타라고 하는데요. 미국 영어 발음으로는 fanta입니다. 근데 미국 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판타라고 발음합니다. 한때 광고에서 판타라는 발음이 뜨면서 이제 팬터냐 판타냐 가지고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You mean Fanta, right? No, I mean Fanta. 둘 다 상관없고요. 하지만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 환타는 아니고요. Fanta 또는 Fanta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Aphantasia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아판타시아라는 용어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의 눈으로 시각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A는 이제 without, not의 뜻을 가진 부정의 접두어인데 없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타지가 없다, 즉 상상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2 내지 3%의 사람들이 바로 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눈을 감고 빨간 사과를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을 감으면 상상이 되지 않고 그냥 검은 화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phenomenon.
자, 발음에 일단 주의하시고요. phenomenon이 아니라 이제 phenomenon 혹은 phenomenon. 꽤 어려운 단어인데 은근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 직역으로는 현상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원상으로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 말고도 이제 경이로운 사람, 장관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보이는 것 중에서도 이제 정말 대단한 볼거리라는 그런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형은 phenomenal입니다. 경이로운, 경탄스러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fantastic과 비슷하죠. 어원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Phenomenal, and you will attract phenomenal.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는 수요일이면 기적의 5분 단어 단행본이 출간됩니다. 다음 영상은 출간과 관련한 영상이나 커뮤니티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내용을 꼭 봐주시고요. 답글도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